이 시간에는 우리 상담자의 이 태도에 대해서 세 번째, 물리적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지녀야 할 물리적 태도는 사실 상담 과정의 의식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의식적인 부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뭐냐면, 의식은요, 내용을 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물리적 태도라는 것은 그 뭐냐면 상담의 어떤 시간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상담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담자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의 물리적 태도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담은요, 여기 가만히 보면 제가 이 그림을 갖다 놔봤는데 좀 어때요? 이 레몬차죠. 우리가 어떤 커피숍이나 카페나 또 우리가 빵을 파는 곳에 가더라도 그 환경, 분위기 참 중요하잖아요. 커피 자체의 맛도 중요하지만 커피를 판매하는 그 장소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의 물리적 측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내담자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이 의식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왜 중요하냐? 의식의 과정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상담자의 물리적 태도를 봤을 때 제가 5가지 차원에서 강의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접촉을 어떻게 할까, 만남을 어떻게 할까, 이런 차원입니다. 우리가 첫 대면할 때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이 상담의 시간 약속과의 관계입니다. 네 번째가 상담자의 어떤 옷차림새입니다. 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네 번째가 상담자의 경어 사용어입니다. 존경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상담자의 어떤 정돈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 하나는 우리 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문적인 심리 이론이나 또 실제 차원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하나의 의식이고 생활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겠죠. 먼저 내담자의 접촉입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내담자가 접수 면접을 하죠. 또 상담센터에서는 접수 면접을 해서 또 상담자에게 가장 적절한 상담자에게 소개를 합니다. 또 상담센터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1대1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상담자와 만남을 가질 때 어떤 규칙을 따라서 할까, 이 차원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상담 약속의 시간을 정할 때도 할 수 있으면 내담자의 시간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상담이라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 보면 내담자의 복지가 최우선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도 할 수 있으면 내담자의 시간을 최대한 존중해 주고 그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내담자가 원하는 요일에, 내담자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상담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약속하고 또 상담자나 상담센터에서 내담자에게 전화할 일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내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담자가 전화를 받잖아요. 내담자가 전화를 받고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이럴 때 문자를 보내야 될까요? 보내지 말아야 될까요? 여기가 상담실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상담자 누구라고 말해야 될 거 말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상담실이나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최우선이 내담자 복지입니다. 내담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전화를 받지 않았을 때 내담자 외에 다른 사람의 전화 받았을 때 상담자는 여기 상담실입니다. 상담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내담자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이 내담자가 상담받고 있는지 상담받지 않는지 모릅니다. 이 자체도 우리가 이 내담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입니다. 받지 않았을 때 메시지를 남겨도 안 됩니다. 상담실 누구누구다. 상담에 오지 않아서 제가 문자로 보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상담과 관련된 메시지를 남겨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왜냐하면 상담의 윤리적 측면에서 최우선 과제는 내담자 복지와 비밀 유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담자가 여러분이 상담을 하다가 내담자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면서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에 상담자라고 말해도 되느냐, 상담실은 말해야 되느냐, 이것을 허락받았을 때는 괜찮습니다. 또 하나, 이 상담자와 이 내담자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시간 약속 행위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내담자도 그렇고 상담자도 그렇고 상담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합니다. 성인 상담은 한 번 상담에 50분에서 60분을 늦춥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 60분 이내입니다. 60분을 최대한 넘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심리 상담은 60분을 넘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터뷰, 면담을 할 때는 또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는 90분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에는 50분에서 60분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동일 경우에는 30분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문 상담을 하게 되면 상담 시간에 상담의 초기 상담에서 상담 시간에 대해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시간에 안내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50분에서 60분을 합니다. 안내합니다. 그러면 50분이라고 약속을 했으면 50분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그 회기가 내담자가 상담 시간에 말미에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상담의 역동이 그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60분 상담을 90분, 어떨 때는 120분 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거 상담자로서 별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약속입니다. 상담은 신뢰입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60분 상담을 약속했으면 60분으로 상담을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담자도 이 상담실에 올 때 시간을 활용하려고 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하고 60분 동안에 자기 이야기를 마음껏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봅시다. 60분 상담을 약속했는데 내담자와의 상담 시간이 오후 2시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상담 시간인데 내담자가 2시 20분에 왔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분 상담입니다. 그러면 상담 시간에 2시에서 3시까지 약속되어 있다면 내담자가 2시 20분에 오더라도
3시에 상담을 끝내줘야 됩니다. 이 약속입니다. 상담자도 상담 약속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야 되지만 내담자도 약속한 그 시간을 철저히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차림새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상담을 할 때, 특히 초보 상담자일 때 이런 경우가 봅니다. 또 상담 실습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 상담자는 자신의 옷차림새를 전문성을 느끼게 하는 옷차림새를 갖춰야 됩니다. 특히 초보 상담자일 때는 편한 옷을 입고 가기보다는 그래도 약간 전문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약간 세미 정장, 슛 이런 것 좀 이렇게 입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실습하는 센터에 가서 실습하거나 할 때도 실습 과정에서 할 수 있으면 정장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내담자가 여러분들을 볼 때에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내담자가 상담자를 신뢰하게 됩니다. 내담자가 상담자를 전문가로 신뢰할 때에 이 자기에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상담은 말이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내담자가 자기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얘기한다, 자기 깊은 내면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이것은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고 전문가로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상담을 하는 실습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장 차림을 하고 갈 때 여러분들이 신뢰성이 확보가 됩니다. 우리가 이 기업에 회사에 강의 갈 때도 우리가 옷 정장 입고 가잖아요. 전문성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래서 청중들이 이 강의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하나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담자의 물리적 태도에서 경어 사용이 있습니다. 경어라는 것은 존경어를 사용한다, 이런 것이 존댓말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담할 때 이 성인들이 왕왕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동이라고 해서 청소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조금 친해지기 위해서 줄임말을 사용하거나 또 이런 말이 있나요? 반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처음 봤는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이든 아동이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담자는 이 아동이나 청소년 내담자에게 존중한다는 것을 바디 랭귀지, 몸으로도 나타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언어적으로도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라고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담자는 내가 상담자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내담자가 오면 처음에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존대어를 사용해 주고, 그러다 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난 후에 내담자의 허락하에 편안한 언어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가벼운 말을 사용하고 너무 또 줄임말을 사용한다면 이것이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지만 오히려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은요, 신뢰관계 형성돼야 되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상담관계가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특히 아동을 상담하고 또 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여러분들이 상담자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상담할 때는
이 경어를 사용해 주는 게 좋다. 그래, 존중받는 느낌이 든다. 그들이 존중받는 느낌이 들 때에 상담자를 신뢰하게 된다.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면 마음의 문을 연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걱정, 고민거리를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실입니다. 뭐 저희 학교에서 또 이 연구실에서 상담하기도 하고, 또 제가 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 상담실이나 연구실에 들어올 때 첫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상담하든 내가 상담하는 장소는 내담자가 들어왔을 때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내담자가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돼야 자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는 상담실이 정리정돈하고 난 후에 내담자를 맞이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한 10년 됐나요? 10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을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제 학교 연구실에 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10시쯤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여아가 온다니까 왠지 뭐랄까 걱정도 되고 두렵고 언어가 통할까 염려도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10년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좋아할 이 분홍색 옷도 백화점에서 또 사고 10시에 상담인데 9시에 나왔습니다. 9시에 연구실 와서 청소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고 또 향수, 아이가 좋아할 이 향수를 뿌려놓고 또 이 아이가 좋아할 이 음악도 잔잔히 틀어놓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왜냐? 분명히 그 아이는 대학이라는 곳에 오게 되고 교수 연구실 오게 되면 뭔가 교수 연구실은 무겁잖아요. 아이에게 뭔가 나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담자들이 내담자가 상담실에 올 때 맞이하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정리정돈을 잘 해놔야 됩니다. 뭐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내담자가 들어 산만하지 않도록 의자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분의 상담하는 그 장소가 깨끗이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상담하는 시간에 전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핸드폰은 무음으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무실이나 또 연구실이나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상담센터에 있다면 이 전화 소리를 줄여 놓는 게 좋습니다. 전화가 사무실 전화가 온다 할지라도 빨리 끊고 안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 상담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안락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환경이 안락하면요, 장소가 안락하면 내담자의 마음도 안락함을 느낍니다. 내담자의 마음이 안락하면요, 이 긴장이 풀어집니다. 긴장이 풀어지면 마음도 편안하게 됩니다. 마음도 편안하게 되면 상담자를 신뢰하게 되고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합니다. 자기 얘기를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상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하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상담하는 실에는 예보인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보인이 들어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상담의 흐름이 끊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상담하는 장면을 본다면 그 사람의 내담자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내담자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시간적으로도 배려되고 장소적으로도 배려되고 환경적으로도 배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담자의 물리적 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 상담자가 가져야 될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즉 상담을 하기 전에 상담자가 갖춰야 될 준비에 대해서 말했죠. 첫 번째는 윤리적 측면에서 강의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 측면에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측면에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분야를 잘 준비해서 탁월한 상담자, 유능한 상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상담자의 이 상담자가 갖춰야 될 상담자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